자, 안녕하십니까, 설쌤입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과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미적분, 우리 이과 쪽으로 진학하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도 역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자,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데 두 반직선, 그러니까 평면 위에 두 반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반직선이 한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 이제 일정한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반직선이 하나 있을 때 그 출발하는 점을 우리가 O라고 잡고요. 최초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초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각의 크기, 각을 재기 위해서, 각이라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시초선이 OX고요. OX 반직선이고, 그다음 OP 반직선이 이제 동경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출발점이 똑같은 두 개의 반직선에서 그 출발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각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거죠. 여기 두 개의 반직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양의 방향,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각에 대한 어떤 부호의 의미는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향의 문제지 양수 음수의 문제가 아니다.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방향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각의 크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각의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320도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가는 그 각의 전체 크기를 360이라고 할 때 양의 방향으로 40도인 각은 음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20도가 될 거고, 누군가는 얘를 한 바퀴를 돌려서 40도만큼 더 오게 되면 400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760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최소의 양의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한 바퀴 돌면 시초선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360도 n 더하기 알파 도라는 표현으로 일반각의 표현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일반각이라 함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든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든 n이라는 어떤 정수를 이용해서 360이라는 숫자에 대한 배수만큼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파도라고 하는 최소의 양의 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의 크기를 조금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 라는 게 일반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대단히 큰 의미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감각적인 부분을 좀 익히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반직선 OX를 시초선으로 할 때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120도라는 각의 크기는 이제 이 시초선으로부터 90도보다 조금 크면서 이제 방향이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의 OP를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이제 이게 동경의 위치가 되는 거죠. 정확한 크기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 값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120도가 될 거고, 마이너스 60도 음수의 의미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만큼 간 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OP라고 하는 동경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5도는 이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네들을 O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 여기서 좌표 평면을 그리면 이 위쪽으로 가는 게 90도, 왼쪽으로 가는 게 180도라고 했을 때 225도는 180도보다도 한 45도만큼 더 간 거니까 OP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에 있는 이제 동경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225도. 자, 340도라는 각은 양의 방향으로 가면 이건 20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도 정도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P를 잡고 얘네들을 이제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40도만큼 이동한 요 각을 표현해 주시게 되면 요게 이제 어떤 대략적인 각의 크기들을 볼 수 있는 OP, OX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을 각의 크기에 대한 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5번에 있는 문제도 보세요. 5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 각의 크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자 하는 얘기는, 자, 30도라는 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를 갖다가 390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360도 n 플러스 30도라고 쓰고 n은 정수라고 써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각을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표현한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이면 30도가 되는 게 맞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얘는 390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30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n의 값에다가 정수들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각을 각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각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각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6번의 경우도 일반각을 표현하면 360도 n 플러스 125도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n은 정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50도, 요 놈도 마찬가지야. 세타는 360도 n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50도를 그냥 써볼까요? 마이너스 50도, 여기서 n은 정수. 자,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310도, 여기서 n은 정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얘가 310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양의 방향의 각을 이용하면 310도를 알파 자리에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50도를 그대로 넣어도 돼요.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 그 쓰는 방법이 360도 n 더하기 알파도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사실상 양수로 제한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0 이상, 0도 이상, 그리고 360도 미만, 요 각을 좀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음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8번부터 10번까지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의 제한을 둔 거죠. 알파도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0 이상 360이라고 보면,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48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여기서 360도를 빼주게 되면 120도가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이 되면서 480도에 대한 일반각은 360도 n 더하기 120도라고 썼을 때 얘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더 통용되기가 쉬운 것 뿐이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정해진 그 규칙에 맞춰서 답을 적어봤습니다. 765도도 우리가 여기서 720도, 다시 얘기하면 두 바퀴 돌아간 각의 크기를 빼주게 되면 45도라는 각의 크기가 주어지게 되고, 이게 이 알파의 범위에 맞으니까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45도라고 쓰고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잘 표현한 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50도는 거꾸로 세 바퀴 돌아가면 마이너스 1080도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1080도를 빼주게 되면 30도라는 양의 각, 알파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타라는 각을 360도 n
플러스 30도 n은 정수라고 쓰게 되면 이제 일반각의 표현으로 예쁘게 잘 맞춰서 쓴 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게 될 거고, 보통은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요 각들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가서 삼각함수들을 정의할 때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11번을 보면 얘가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분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파도,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알파도를 기준으로 보면 X축과 Y축에 대한 요 양의 방향의 크기를 가지고서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여기 X축, 그 다음에 Y축을 잡았어. 그리고 나서 원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을 0도,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을 작은 각으로 하면 90도,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360도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의 크기를 0, 90, 180, 270, 360이라고 하는 이 각의 범위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435도를, 11번 같은 경우에 435도를 435에서 360을 빼면 여기에 75도가 남아요. 75도라는 각의 크기가 0과 90도 사이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75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1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930도도 마찬가지야. 930이라는 숫자도 여기 나와 있는 걸 360 곱하기 2, 그러니까 720을 빼잖아. 그러면 210도가 남을 거거든. 이 210도가 180과 270 사이에 들어오면서 얘는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가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80도는 내가 여기다가 720도를 더할 거야. 58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720에다가 140도를 넣어야 되나? 140을 더하면 이 140이라는 숫자는 2, 4분면의 각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145도도 마찬가지야. 이게 마이너스 360을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야 되나? 4, 32, 1440도가 되면은 1145도를 뺐을 때 5, 9, 2, 295도가 되나? 그럼 더하기 295도가 되면서 얘가 4, 4분면, 제 4, 4분면에 있는 동경을 표현하고 있는 각이다 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